영상은 2년 전에 영어 음성으로 올려놓았던 터키 에페소 여행기입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국문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녹색주택 운영자인 제가 직접 안내하는 음성을 넣어 영상을 편집하였습니다. 원문글 티스토리 블로그에 1409번에 영어 한글 자막을 넣어준 원문입니다. 원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페소는 AD 17년에 있었던 지진 때 크게 무너졌으며 하드리아누스 신전과 켈소스 도서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르테미디스 신전이 있습니다. 아르테미디스 신전은 1세기까지 이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장소였지만 바오르 기독교 전파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하자 저항이 심하였던 곳입니다. 결국 이곳은 소멸하였던 신전입니다. 이후에 에페소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오기도 하였으며 이곳은 생활 방식과 높은 생활 수준으로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도시였습니다. 다신교 전통과 향락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기독교 전파에 매우 적극적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폐허가 돌의 흔적이 남아있고 고대 아고라라는 이곳은 두 곳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유적지로 남아있습니다. 도시의 의원들이 함께 모여 정치 논쟁을 펼치고 법안을 의결하였던 장소였으며 신앙송, 음악 연주회, 강연 등이 문화와 관련된 행사가 열렸던 장소입니다. 에페소는 로마 제국에서 4개의 저수조 외에 물을 조정하는 저수조를 만들어 상수도 시설을 만들어 도시에 풍족하게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목욕 문화가 번성하였지만 그 때문에 로마가 자멸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 당시 목욕탕에 물을 데우는 데 사용하는 나무를 산에서 마구 잘라 산이 황폐해졌으며 홍수의 토사가 밀려와 강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 도시가 쇠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욕탕은 남녀 공용으로 쓰이는데 남자와 여자의 목욕 시간이 달랐습니다. 당시 에페소 시민들은 타르실과 원탕, 냉탕, 열탕, 증기탕으로 구분해 건설했으며 이 목욕탕에서 흥미로운 것은 공중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안에는 벽을 따라 가운데 구멍난 좌변기가 있고 그 밑 도랑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오물을 처리했다 합니다. 터키 에페소 고대 유적지로 남문 예표에서 처음 보는 모습은 산 아래 목욕탕에 물을 데우는데 큰 화덕이 보입니다. 로마 좌변기에는 칸막이가 없고 밑으로 도랑물이 흘러 이 오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상수도 시설과 함께 수세식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신전은 부사제 길의 복원이 잘 되어 보여줍니다. 이 신전은 AD 138년에 킨틸리우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봉헌되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AD 128년에 에페소스를 방문하였기 때문에 그를 위해 봉헌한 것이라고 합니다. 에페소의 낮은 곳에 위치한 켈소스 도서관은 기둥과 형태가 복원되어 지금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대리석 길은 쿠레테스를 따라 내려가면 에페소에 남아있는 상징의 멋진 건물이 켈소스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106년부터 107년까지 가이우스 율리우스 켈소스 폴레마이어누스를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9개의 계단 위에 세워진 건물 전면은 2층 규모이며 규모가 웅장합니다. 아래층 공간에는 켈소스가 지녔던 4개의 미덕인 지혜, 덕, 판단력, 학문을 의인화한 4명의 여인상이 있고 그 당시 이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가 12,000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켈소스 도서관에서 보면 좌측 산 아래에 위치한 원형극장은 대리석길로 만들어진 끝에 이르며 터키 최대의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기원전 100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기원 후 1세기에 증축했는데 산비타르 경사지를 이용하여 객석을 만들어 많은 공사 비용이 절감되었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구조물이 된 듯합니다. 약 2만 5천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극장은 객석이 상하 2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가파르며 산 아래 낮은 곳에서 산 위로 부는 바람을 이용하여 음향을 전달하는 자연 방식으로 구성된 원형극장입니다. 도서관에서 원형극장으로 가는 대리석 길 중간 바닥에 대리석판이 있는데 세계 최초의 길거리 광고로 불리며 대리석판 광고에는 그림보다 발이 작은 남자는 출입이 불가하며 여왕처럼 예쁜 여자가 있고 어음으로 결제 가능하다는 대리석판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것이 환락의 도시였다는 것도 짐작이 됩니다. 오늘 에페소 터키 여행기를 보면서 전반에 언급하였지만 목욕 문화가 그 당시 발달하여 산에 있는 나무로 그 많은 물들을 목욕을 하기에 데우다가 거기 주변에 남아있는 모든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폐허가 될 정도로 불을 태워서 목욕을 했다는 해가지고 그 도시가 결과적으로 황폐화돼가지고 지금 유적지로만 남아있다. 그것이 어떤 학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원유 양이 예를 들어서 10만 배를 원유선 한 척이 하루에 들어오는 그 원유를 우리가 하루에 다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을 위해서 지금 기름을 하루에 그 큰 배 하나씩을 태우고 있다고 보면 이 우리나라 산에 그런 원유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뭐 몇 개월 안 돼서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다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원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들어오는 그 큰 물동량의 원유가 없다고 보면 이 겨울에 왔을 때 난방을 뭘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1년도 안 가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산에 있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지고 황폐화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기름을 그렇게 많이 태우다 보니 그 열로 인해서 이 세계가 지금 온난화되어 가고 있다는 심각한 것을 가만히 그 터키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지금 시대에 대입해 봅니다.